뭐 LLM이라고 하는 약자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현재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핫한 분야라고 하면 LLM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LM은 뭐의 약자냐면 Large Language Model이라는 뜻이고요. 음, 단어는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죠. 큰 언어 모델이다라는 그 뜻이고, 보통 우리말로는 거대 언어 모델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번역을 한다.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용하는 실제 언어들, 뭐 텍스트로 작성되어져 있는 언어들이거나 아니면은 음성이 저장되어져 있는 음성 데이터라든가 그런 실제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인터넷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위키피디아, 뭐 그다음에 뭐 블로그,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홈페이지들에서 어, 그 샘플들을 추출할 수가 있고요. 그런 그 언어들을 실제로 훈련을 시켜서 요즘 많이 하는 것들이 어, 질문을 던지면 답변을 주고 뭐 이미지를 생성해줘라라고 하면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고 어떤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작업이 필요할 때 필요한 코드를 작성해줘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생성해주죠. 그죠? 그래서 기존의 그 작성되어져 있는 언어들, 이게 사람의 언어일 수도 있고요. 프로그래밍 언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해서 마치 인공지능이 어떤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음, 그 결과를 주는 그런 그 인공지능 모델을 LLM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LLM에서 몇 가지 그 중요한 모델들, 몇 가지 그 어떤 그 알고리즘이 있는데, 어, 처음에 그 LLM은 시퀀스 작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됐었어요. 영어로는 투 시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우리가 했었던 순환신경망 생각을 해볼게요. 어제까지 저희가 학습을 했었던 그 순환신경망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순환신경망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뭐였어요? 타임 시퀀스가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뭐 영화 리뷰, 영화 리뷰는 여러 개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리뷰들을 일정한 개수의 단어들로 자른 다음에 그 문장 전체를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문장에 있는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보내죠. 순환신경망은 그 모든 타임 스텝이 끝날 때까지의 상태를 음릭 상태로 보관하고 있죠. 어, 첫 번째 타임 스텝이 들어가고, 어, 첫 번째 타임 스텝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대한 출력을 다시 순환시켜서 두 번째 타임 스텝이 들어올 때 첫 번째 타임 스텝의 출력값과 합쳐가지고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타임 스텝이 들어올 때 두 번째까지의 출력 값을 다시 합쳐가지고 또 훈련을 하고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이 타임 스텝 그러니까 문장에서의 제일 마지막 단어가 들어왔을 때 그 이전까지의 작업과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출력이 그 다음 출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가는 게 시퀀스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력도 시퀀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출력이 시퀀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서도 타임 스텝처럼 출력 측에서도 타임 스텝처럼 첫 번째 타임 스텝, 두 번째 타임 스텝, 세 번째 타임 스텝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주로 어떤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냐 하면 뭐 문서를 요약한다거나 번역한다거나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델이 시퀀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나는
뭐 영화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런 순서로 들어가겠죠. 이제 첫 번째 타임 스텝, 나는. 두 번째 타임 스텝, 영화를 좋아한다. 세 번째 타임 스텝. 이거를 영어로 번역한다 그러면 출력으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영어의 문장 어순에 맞게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어, 그럼 I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타임 스텝으로 출력이 돼야 되고 like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타임 스텝으로 출력이 돼야 되고 뭐 영화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째 타임 스텝으로 출력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과거에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음.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 작업이란 시퀀스 데이터를 음, 시퀀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시퀀셜 데이터. 시퀀스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마찬가지로 시퀀스 데이터를 출력하는 그런 작업이 시퀀스 투 시퀀스 작업이고 이런 작업의 형태로 인공지능 모델이 만들어졌었어요. 순환신경망 두 개를 연결하면 되겠죠. 그죠? 어, 시퀀스를 입력받아서 출력을 내보내주는 순환신경망, 마찬가지로 또 시퀀스를 입력받아서 우리 어제 순환신경망 두 개를 연결할 때 그 중간층에 있는 거에서 시퀀스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출력층에서도 만약에 중간 단계의 그 타임 스텝들을 전부 다 출력하도록 만들어주면 그게 시퀀스 투 시퀀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 작업은 보통 그 자연어 처리, NLP라고 얘기하죠.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보통 그 문서들을 요약한다거나 그 어떤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한다거나 어, 등의 예,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시퀀스 투 시퀀스 작업은 두 개의 두 개의 순환신경망을 어, 연결한 구조로 보통 만듭니다. 근데 제가 그 순환에다가 괄호를 썼죠. 꼭 그 RNN을 꼭 연결할 필요는 없어요. RNN 말고 RNN이 아니더라도 그 시퀀스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레이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RNN을 두 개를 연결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한 인코더,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널리 사용된다라고 해요. 어, 문서 요약이나 번역을 예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요약하기 전에 원본이 인코더라고 하는 순환신경망으로 단어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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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용자한테 출력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그 문서를 요약한 것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한 단어씩 한 단어씩 한 단어씩 출력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퀀셜 데이터가 들어가서 새로운 시퀀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으로 들어가는 시퀀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를 인코더, 그 다음에 새로운 시퀀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거를 디코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코더는 그 단어들이 들어가면 단어들을 숫자들로 변환을 하겠죠. 그리고 단어들 하나씩마다 숫자들이 들어가고 인공지능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요약이나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요약 작업이나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들로 사실은 숫자들일 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숫자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문장 형태로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그게 디코더인 거예요. 숫자로 되어져 있는 그 시퀀스 데이터들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어,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변환해 주는 거를 디코더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인코더로 사용되는 순환신경망, 디코더로 사용되는 순환신경망 두 개를 연결하는 그런 구조가 많이 사용이 돼요.
저희가 순환신경망 할 때, IMDb 데이터 다운로드 받았었었죠. 근데 그 IMDb 데이터 다운로드 받아보면 전부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었던. 그게 인코딩 되어져 있는 상태. 인코딩 되어져 있는 상태고, 저희가 워드 인덱스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단어와 매핑되어져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서, 숫자들을 이용해서 단어들을 찾아냈죠. 그래서 그 단어들로 문장을 새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디코더. 그러니까 실제 사람이 입력하는 문장들을 머신러닝이 학습하거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숫자 시퀀셜 데이터들로 바꿔주는 작업이 인코딩.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 어떤 작업을 처리한 다음에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숫자로 인코딩 되어져 있는 것들을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바꿔주는 과정이 디코딩. 음. 그래서 인코더 역할을 해주는 순환신경망과 디코더 역할을 해주는 순환신경망. 이렇게 이루어진 구조가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또 있어요. 어, 어텐션이라고 하는 거는 주의란 뜻이잖아요. 뭐 주의해라, 뭐 어, 집중, 뭐 여기 집중, 뭐 이렇게 할 때 어텐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인데 이 어텐션 메커니즘은 그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사용된 그 순환 신경망 RNN RNN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 알고리즘. 어떤 부분을 향상시킨 거냐면 기존의 시퀀스 투 시퀀스 작업에서 기존에는 인코더의 마지막 타임 스텝에서 출력한 은닉 상태만을 그 디, 은닉 상태만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은닉 상태만을 입력으로 사용해서 디코더가 새로운 어, 텍스트를 텍스트를 생성하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그 기존의 시퀀스 투 시퀀스 작업은 인코더에서 마지막 타임 스텝의 출력을 디코더의 순환 신경망이 입력으로 받는 거예요. 입력으로 받아서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디코더가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어텐션 메커니즘은 이거를 조금 향상시킨 건데, 어텐션 메커니즘은 모든 타임 스텝에서 인코더가 출력한 은닉 상태를 디코더가 참조할 수 있도록 고안된 그런 방식이 어텐션 메커니즘이에요. 그리고 디코더가 새로운 토큰을 생성할 때 인코더가 처리한 토큰들 중에서 어떤 토큰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지, 어떤 토큰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그래서 어텐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나온 거예요. 주의를 기울일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 조금 다른 말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입력 토큰들마다 디코더가 중요도를 다르게 부여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뭐,
저도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더 디코더 모델 혹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요, 인코더 역할을 하는 아래는 순환신경망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 역할을 하는 순환신경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인코더로는 번역 작업을 생각을 해볼게요. 번역 작업을 생각을 해보면 타임 스텝이 이렇게 될 거예요. 첫 번째 타임 스텝은 나는 이게 타임 스텝 1번. 이게 순환신경망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이 안에서 얘가 이렇게 순환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임 스텝에서는 뭐 영화를 이게 두 번째 타임 스텝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임 스텝에서는 뭐 좋아한다.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순환신경망에서는 얘가 그 나는이라고 들어간 게 순환이 되고요. 순환이 되고 그 다음에 영화를이 순환이 되고 그 다음에 좋아한다가 순환이 돼서 다 처리가 된 게 입력으로 들어가죠. 입력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그 마지막 출력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내뱉는 게 첫 번째 타임 스텝에서는 이제 번역이니까 영어의 어순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임 스텝에서는 뭐 좋아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임 스텝에서는 뭐 이 영화를 뭐 이런 식으로 순서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기존의 인코더 디코더 방식인 거고요. 그래서 이 여기로 들어가는 출력이 디코더로 들어가는 출력이 마지막 음릭 상태의 출력만 디코더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인코더 디코더 방식이고요. 어텐션 메커니즘은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지? 요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임 스텝 1번에서 나는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타임 스텝 2번에서 뭐 영화를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타임 스텝 3번에서 뭐 좋아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고 여기에 가중치 뭐 W1 여기에 가중치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얘가 이 인코더의 출력값 그 다음에 이쪽을 인코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인코더의 출력값, 얘 인코더의 출력값들이 각각 어떤 가중치가 곱해져요. 어떤 가중치가 곱해지면서 디코더로 다 들어가는 인코더, 디코더. 그래서 디코더에서는 그 어떤 타임 스텝에다가 요 가중치를 더 많이 줄지 여기에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여기에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는 거고 여기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면 여기에서 가중치를 더 많이 주면 이쪽에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게 되고 그런 개념이 어텐션 주의를 기울인다 라고 하는 어텐션 개념이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그 타임 스텝별로 출력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코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보다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구나. 기존의 인코더 디코더는 그 인코더 부분의 순환신경망에서 마지막 타임 스텝의 출력값만 디코더가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그 어텐션 메커니즘은 모든 스텝에서의 출력을 디코더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조금 더 그 성능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고안된 방법이 어텐션 메커니즘이고 이 어텐션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토큰데 입력으로 들어오는 인코더가 처리한 그 출력 값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 디코더 입장에서는 인코더의 출력이 입력이니까 어떤 입력 토큰에 가중치를 더 많이 줄 것인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텐션이라고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한 그런 그 어, 알고리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핫한 분야가 트랜스포머 모델이에요. 요즘 핫한 분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GPT, 클로드, 뭐 제미나이 등등이 전부 다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그 거기에 다 변형드린 거예요. 거기에 뭐 층들이 더 많이 추가가 되고 그 회사들마다 자기들마다의 어떤 특징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생각들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에서 나온 겁니다.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어텐션 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그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 기반으로 했는데 구조에서 순환층을 제거를 해버렸어요. 저도 아, RNN을 제거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고, 음, 어텐션 메커니즘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란 얘기는 인코더에서 타임 스텝의 모든 토큰들을 디코더가 다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에서 RNN 부분을 제거를 했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제거를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인코더에서 한 번에 하나씩의 그 한 번에 하나의 에, 그 토큰을 처리하지 않고 입력 텍스트 전체를 전체를 한 번에 한 번에 처리를 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순환층을 제거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RNN 계층이 있다는 얘기는 그 입력 테스트를 토큰별로, 단어별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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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으로 줘야 되는 게 순환층의 원리인데 그 순환층을 제거했다는 얘기는 입력 텍스트를 하나의 입력값으로 넘겼다는 얘기겠죠. 나는 하고 첫 번째로 보내고 영화를 하고 두 번째로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나는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세 개의 토큰을 그냥 한꺼번에 입력으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게 순환층을 제거했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이 트랜스포머의 그 핵심 구성 요소들, 용어들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는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라고 하고요.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층 정규화라고 하는 거를 사용한대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잔차 연결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한다라고 하고요.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해요. 음,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용어 설명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어, 일반적으로 신경말 만들 때 RNN 만들기 전까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 댄스층만 여러 개를 연결하거나 뭐 컨볼루션 레이어, 그 다음에 풀링 레이어,
뭐 덴스층, 컨볼루션 레이어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 있었죠. 그죠? RNN이 아닌 녀석들은 입력 들어오면 출력 나가고 입력 들어오면 출력 나가고 모든 레이어에서 앞으로만 데이터가 흘러가죠.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죠. 순환신경망은 입력이 들어와서 순환이 되고 두 번째 입력과 첫 번째 출력이 합쳐지고 세 번째 입력과 두 번째 출력이 합쳐지고 네 번째 입력과 세 번째 출력이 합쳐지고 이런 과정이 순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그 상태가 출력 그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는데 순환층을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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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특징이 순환층을 제거했다. 그러면서 뭐 어텐션 알고리즘도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층 정규화라고 하는 개념은 그거예요. 그 평균과 표준 편차 계산해가지고 스케일링 하죠. 그런 것들을 레이어별로 한다는 얘기예요. 레이어별로. 어. 그러니까 우리 그 입력 데이터 하나만 딱 정규 노멀라이제이션 해가지고 특성별로 딱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음, 요런 거를 예를 들어 볼까요? 그 뭐 어제 만들었던 거 하나만 보면 뭐 RNN이 적당한 예제는 아니겠지만 그 우리 모델을 만든 그래프 만든 게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그림 한번 볼까요? 이런 그림 보면 입력값이 있잖아요. 이 입력값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출력이 나오죠. 이 출력은 다음 계층의 레이어로 들어가죠. 보통 우리가 정교화라고 하면 여기 있는 100개의 특성들을 각각의 특성마다 정교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음. 그러니까 100개의 특성이 있으니까 각각의 특성별로 평균과 표준 편차 계산해서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정교화를 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이 나오면 다음 쪽으로 넘기고 다음 쪽으로 넘기고 다음 쪽으로 넘기고 이렇게 되겠죠. 층 정교화라는 얘기는 이거를 모든 층에서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입력값을 여기서 정교화를 하고 이 출력값이 그 다음 계층으로 넘어가죠. 그럼 그 다음 계층에서는 100 곱하기 16이라는 모양의 그 퓨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100 곱하기 16이라고 하는 2차원 모양의 특성을 정교화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를 그 다음 계층에서도 정교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 계층별로 정교화를 전부 다 수행한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용을 하고요. 사용을 하고 잔차라고 하는 개념은 오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차. 실제값하고 예측값하고의 차이. 어, 어, 그래서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 계산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실제값과 그거를 레지듀얼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런 연결을 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뭐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순환층을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이런 모델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인공지능의 어떤 그 언어를 자연어를 처리하는 분야에서 그 시대적으로 그 발전된 게 이런 순서로 발전이 됐다고 합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어텐션 메커니즘, 그다음에 트랜스포머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다라고 해요. 제가 그림 하나를 넣어드릴게요. 여기 그 텍스트 셀에다가 그 이미지를 넣으실 수 있는데 웹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img라고 하는 걸로 넣으시면 돼요. 요거 HTML 태그예요. HTML을 직접 넣을 수 있고요. img가 src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실제로 이미지가 있는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alt라고 하는 거에다가는 설명을 주시면 돼요. 설명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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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그냥 설명일 뿐입니다. 설명일 뿐이고 뭐 LLM 뭐 발전 과정 이렇게 할까요? 요 주소는 제가 좀 미리 찾아둔 거여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깃허브에 올려드릴게요. 깃허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주소를 나중에 깃허브에서 찾아가지고 어, 쓰시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웹페이지, 어떤 웹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내용은 이따가 깃허브에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 이미지만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새 탭에서 이미지 열기가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제가 그 컬앱에다가 넣어드린 그 이미지예요. 그 이미지를 이게 그 거대 언어 모델의 발전 과정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 발전 과정이고요. 2010년대 후반에서부터 지금 여기는 2023년까지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뭐 LLM, 진화, 트리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요거랑 비슷한 그런 이미지들을 더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 뭐 2025년 작년까지의 어떤 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이런 비슷한 이미지를 찾아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회색 계열이 있고요. 회색 계열이 있는데 회색 계열을 보시면 요렇게 해서 더 이상 발전이 되고 있지 않죠. 발전이 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보라색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 이런 부분이 있고 요 색깔의 차이는 오픈 소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오픈 소스. 그 다음에 글자색이 진한색이고 배경이 하얀색은 그 회사 어, 클로즈 그러니까 소스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어, 이쪽 부분 이제 이 멈춘 부분 있죠. 발전이 멈춘 이 부분이 인코더 디코더 그러니까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개발이 되다가 2020년대부터는 조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분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창 활발하게 개발이 되는 이런 분야들이 있어요. 이쪽 부분들이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면 주요한 거 몇 개만 좀 보면은요. 주요한 거 몇 개만 보면 바트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요. 바트라고 하는 거는 여기 회사가 어, 메타, 페이스북, 메타에서 만든 바트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여기 GPT가 있죠. GPT, 뭐 GPT-4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라마도 메타에서 만든 그런 인공지능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앤스로픽에서 만든 모델들, 클로드 뭐 이런 거 있죠. 어, 그래서 앤스로픽에서 만든 이런 모델들, 뭐 이런 가계도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이 쭉 발전돼 왔어요. 발전돼 왔고 여기가 크게 요렇게 크게는 인코더 기반 모델, 인코더 디코더 기반 모델, 그 다음에 디코더 기반 모델 요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요거 조금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그림에 대한 거 조금 설명을 좀 밑에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명은 잠깐 다음 시간에 할까요? 벌써 쉬는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다음 시간에 그건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까지는 기터브에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